어?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 거다. 꼬마야, 진짜니? 진짜 엄마 거랑 똑같은 거니? 네, 맞아요.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의 매듭이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아직 온전히 빛을 품지 못한 시간, 도심의 길 위에는 밤사이 쏟아진 비가 미처 증발하지 못한 채 가늘게 고여 있었고, 그 물결 위로 한 여자의 발자국이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과 나란히 아주 작은 발자국 하나가 따라붙었고, 두 발자국 사이에는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맞잡은 두 손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진경, 그리고 그 옆에서 발을 질질 끌며 따라오고 있는 아이는 6살 아이은지였습니다. 아이는 며칠째 열이 들락날락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도 겨우 몸을 일으켜 나온 상태였지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 말에 그저 순순히 따라오고 있었고, 엄마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움직이려 애쓰는 모습이 새벽 공기보다 더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아이 손을 잡은 채 백화점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에게 오늘 면접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월세, 쌓여가는 가스비 고지서, 은지의 병원비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느낌이 들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면접은 봐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에서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라도 와야 했습니다. 백화점이 있는 시내로 들어설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많아졌고, 새벽 준비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며 거리의 색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갑자기 진경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늦었어? 진경은 그 작은 목소리에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또렷했지만 눈가가 살짝 붉었고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부탁해놨으니까 괜찮아. 우리 은지는 그냥 여기만 잘 따라오면 돼. 많이 힘들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고개 젓는 움직임조차 조금 느리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왔어. 아이의 말은 어른처럼 담담했지만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더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진경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금방 끝나고 우리 얼른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죽 먹고 푹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응? 은지는 힘겹게 미소를 보였고 진경은 그 미소에 힘을 억지로 담아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백화점 건물의 거대한 외벽이 가까워질수록 진경의 마음속에서는 묘하게 압박감이 밀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봐야 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걸렸던 그 불길한 느낌 때문인지 진경은 본인조차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손가방 안쪽에서는 무언가 종이 한 장이 자꾸 손끝에 걸려 움직였습니다. 진경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종이를 눌러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고 오래된 글씨가 퇴색한 듯 했지만 아직도 또렷하게 보였던 그 문장 한 줄이 진경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만나자. 너도 알잖아.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진경의 오래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지요. 같은 시간 백화점 건물의 반대편 입구에서는 한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양복은 깔끔했고 손목의 시계는 고가 브랜드였으며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그의 표정에는 성공과 여유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답지 않게 그의 시선은 아침부터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현,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단 있는 경영자로 알고 있었고, 고객들은 백화점의 새로운 이미지가 그가 오고 나서부터 더 세련되고 탄탄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어딘가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젊고 무모했던 시절에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같이 살며 서로를 의지했고, 그 사랑은 그 시절 그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결정이 닥쳤습니다. 성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신을 믿고 밀어주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냉정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차라리 함께 견뎌보자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힘들어 보였고, 그날 밤 흔들리는 눈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잠들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은 결심을 바꾸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그녀를 덜 힘들게 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나만 떠나면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 오만한 위로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녀가 눈 뜨기도 전에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책감은 그의 성공을 가로지르는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놓고 온 심장을 찾지 못한 채 사는 느낌,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길 없는 막막함, 그리고 혹시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도연은 매년 같은 날짜가 되면 그날을 떠올렸고, 오늘 아침처럼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었지만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오늘은 로비 쪽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지요.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몇몇 손님들은 우산을 털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부 안내 데스크 옆 의자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불현듯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를 조금 끌며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 작은 손이 약한 떨림을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좋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이상하게 또렷하고 성숙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시선이 붙잡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아이에게서 오래전 놓고 온 사람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직원 하나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데 없니? 엄마는 어디 갔을까? 아이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면접 보러 왔대요. 금방 올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면접? 아이를 데리고? 근무 시간에? 도연은 직원에게 다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무 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곤란합니다. 고객 응대 공간에 아이를 혼자 두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안내 직원은 순간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아, 사장님, 오해십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직원 아이가 아니고요. 엄마가 면접 때문에 잠시 맡겨진 상태라. 도연은 그제야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그의 말이 무례한 것도 모르고 그저 힘없지만 또렷한 얼굴로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도연의 가슴팍에서 반짝이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랑 똑같다. 순간 공기의 한 조각이 뚝 끊어진 듯한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목걸이를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자신이 결혼할 때 맞춘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춘 듯한 감각이 일었고 귀가 울리는 듯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걸이랑 똑같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림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곧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다. 아이 말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숨겨둔 상처를 누군가 건드린 듯한 느낌처럼 도연은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 면접 보러 갔니?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방 올 거야.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아주 잠깐 떠오르는 듯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 속에서 지원했습니다. 도연 속으로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엄마 목걸이랑 똑같다. 진경은 한참 뒤 면접장 대기실 앞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꺼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면접관 하나가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다음 지원자 서진경님 들어오세요. 대기실 밖에서 그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갔지만 백화점 한층 아래 로비에서는 그 이름이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미 회의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였습니다. 그는 로비에서의 짧은 순간을 마음속 깊이 묵혀둔 채 늘 하던 일처럼 일에 몰두하려 했지요. 오후가 되어 인사팀 직원이 면접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오전 면접자 중 한 분이 적합해서 내일부터 바로 근무 가능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뽑았겠죠. 인사팀 직원은 이름이 적힌 서류를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그 서류 맨 앞장에는 합격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경. 그러나 그 이름은 도연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그날의 일과 속에서 잔잔히 묻혀갔습니다. 흔한 이름이라서 그 이름에서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아야 해서 그저 하나의 합격자로 지나가 버린 이름이었지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기 전 가슴에 걸어둔 목걸이를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목걸이랑 똑같다. 그 말이 그날 밤 유난히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경은 면접을 마치고 백화점 밖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지는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진경은 아이의 체온으로 하루의 무게를 견디는 듯 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진경의 답변이 안정적이라며 다음 날 바로 출근해달라고 했습니다. 진경은 백화점이 멀어질수록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왠지 모르게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계속 따라붙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모릅니다. 그녀가 지나친 그 로비에서 도연이 잠시 그녀의 아이와 스쳤고 아이의 한마디가 도연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으며 그 상처가 곧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뒤섞을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연 역시 모릅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백화점에서 오래전 떠났던 아내가 자신도 모르는 채 다시 그의 곁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오늘도 어긋난 채 멀어졌지만 그 어긋남은 오히려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어디로 이어질지, 어떤 진실을 꺼내놓을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오래된 코트를 단정히 여민 뒤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젯밤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던 탓인지 눈밑이 조금 붓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계속 되뇌며 얼굴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출입구 앞 지문 출입기 위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먼저 방문해 장비와 사원증을 수령하십시오. 진경은 가방의 끈을 고쳐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상쾌한 향수 냄새와 직원들의 발걸음이 뒤섞인 공기가 밀려들었는데 그 냄새 속에는 어쩐지 오래전 기억의 한 페이지가 은은하게 묻어 있는 듯해 진경은 걸음이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이 백화점이 생기기 전 도연이 언젠가 말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도 이런 공간 만들고 싶다. 깨끗하고 사람들 일하는 게 편하고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 그 말이 떠올랐지만 진경은 고개를 저어 그런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은 다시 꺼내려 하면 안 되는 상자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진경은 안내데스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원증을 받고 난 뒤 담당 매니저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30 중후반의 여성이었고 바쁜 와중에도 신입 직원들을 챙기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진경 님이시죠?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됐어요.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화점은 고객 응대가 뭐보다 중요하니까요. 불편한 고객 만나면 내가 바로 달려갈게요. 그리고 혹시 아이는 괜찮아요? 진경은 순간 놀라며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요? 네. 어제 안내데스크 직원분한테 들었어요. 어제 면접 보러 오셨다고 아이가 좀 아파 보여서 걱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진경은 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맡길 곳이 없어서 어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여기 직원들 중에도 그런 사정 있는 분들 많아요. 아무튼 오늘은 좀 편하게 배우면서 하자고요. 진경은 매니저 뒤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 반짝이는 바닥, 고객들의 웃음소리. 그 속에서 그녀는 낯선 공간 속에 갑자기 밀려들어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익숙한 공기가 자꾸 밀려오는 게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사장실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늘 하던 루틴이었지만 오늘은 커피 향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로비에서 만난 아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랑 똑같다. 그 순간이 계속 반복 재생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쥐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까? 하지만 그 목걸이는 수년 전 그의 아내와 맞춘 단 한 쌍의 목걸이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목걸이는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버렸을까? 팔아버렸을까? 어딘가 깊이 묻어버렸을까? 도연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표정이 굳어진 상태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의 표정이 유난히 무거운 걸 보고 잠시 긴장했지만 누구도 이유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도연의 생각은 자꾸만 로비의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 그 눈빛, 그 말투, 그 얼굴선, 어딘가
자꾸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느낌. 하지만 그런 자기 자신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런 걸 떠올리는지, 왜 하필 어제 아이를 보고 흔들리는지, 왜 하필 그 아이의 말이 이렇게 깊게 박혔는지. 도연은 회의가 끝난 후 탁자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럴 이유가 없잖아. 다 끝난 일이잖아. 그는 그날도 하루 종일 바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비 쪽으로 가는 걸 피하듯 업무 동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아니었지요. 진경은 점심시간 무렵 매장 사이 복도를 건너가던 중 어떤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예민해 보이시던데? 그러게. 아침부터 분위기가 살벌해. 근데 이상하게 어제 로비에서 진짜 어색한 장면 좀 있었다면서? 아, 그거 아이랑 뭐 말다툼 있었다던데. 진경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 말다툼? 은지가 혹시? 그 순간 진경의 마음이 얇은 종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고 진경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매니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진경은 고객 응대 창구에서 서류 정리를 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첫날, 업무를 익히는 것도 벅차지만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일 끝나면 안내 데스크 가서 꼭 물어봐야겠어. 혹시 은지가 무슨 말을 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아팠던 건지. 그 불안이 깊어지던 순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진경은 서류를 들고 이동하려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을 스쳐 지나가듯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시선은 닿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사내 이사진과 통화하느라 천장을 보며 걸어갔고 진경은 도연이 지나친 뒤에야 매우 친숙한 느낌의 온기가 지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근무가 끝나갈 무렵 진경은 안내데스크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은지를 돌봐줬던 직원이 여전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제 혹시 제 아이 은지가 여기에 있었을 때 무슨 일 없었나요? 직원은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제요? 은지 정말 예뻤어요. 근데 조금 아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진경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아픈 건 예상했던 일. 그러나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이 잠깐 와서 은지한테 말 걸긴 했는데. 진경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이요? 직원은 어제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근무하는 줄 알고 오해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은지가 도연의 목걸이를 보고 했던 말. 엄마 목걸이랑 똑같다. 진경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랬군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사장님이 조금 놀란 표정이어서 아이가 정말 귀엽나 보다 했어요. 진경은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숙이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사장이 놀랐을까? 왜 하필 목걸이를 보고?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목걸이가 자신이 과거에 함께 살던 남자와 맞춘 목걸이라는 사실도, 그 남자가 지금 이 백화점의 사장이라는 사실도요. 불안은 차갑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진경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되고 빛이 바랜 목걸이. 거의 잊고 살았던, 그러나 버릴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맞췄던 유일한 물건. 진경은 그 목걸이를 가만히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사람. 도연 역시 사무실에서 같은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퇴근 후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아이 생각만 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오늘 하루 내내 쌓였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걸음마다 무거운 그림자가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도연 역시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직원들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경은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고 도연은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의 길은 오늘도 어긋났지만 어긋날수록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묘한 인연의 흐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내일 또 다른 방향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경이 백화점에 출근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어느새 피부에 익은 듯 진경은 출입구 앞으로 고요하게 걸음을 옮기며 아이의 가벼운 기침 소리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침은 밤새 더 깊어졌고 은지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나오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저릿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경은 낯선 공간의 공기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출근했음에도 이 공간은 여전히 그녀에게 전혀 쉽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빛나는 상품들, 다정한 듯 무심한 고객들, 늘 감정을 감춘 듯한 직원들의 표정들. 그 속에서 진경은 익숙해야 하는 마음과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무게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경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출근길부터 백화점 내부에 들어서기까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그 시선의 정체는 사장실에 있던 윤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지난 며칠 동안 쉽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아이가 남긴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걸이랑 똑같다고. 그 말 하나 때문에 지난날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그 시간들,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그 못다한 진실의 한 조각을 혹시 아이라는 존재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감정을 단 하나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사장이 요즘 조금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할 뿐 그 이유를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진경은 고객 응대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작업이었지만 아직 실수가 잦았습니다. 서류 배열 기준을 조금만 놓쳐도 제품 교환이나 환불 절차에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었기에 진경은 매번 긴장 속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던 선배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진경 씨, 교환 서류는 두 번째 칸에 분류해두고 여기는 반품 예정건이에요. 이건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괜찮아요. 저도 초반엔 다 그랬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면 더 헷갈리니까. 진경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의 반은 아이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은지는 지금 잘 있을까? 기침은 좀 괜찮아졌을까? 오늘 어린이집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니겠지.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단단한 구두 소리가 진경의 손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화점의 높은 천장에서 울리는 구두음은 사실 익명성이 높은 공간 속에서
아주 특정한 사람만이 가진 리듬과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백화점 직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사장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진경은 본능적으로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까이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던데. 그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진경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문서의 시선을 고정하며 두려움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선배 직원은 익숙한 듯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이랑 매니저님들 아마 2층 고객 응대 실사 나온대요.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진경의 손끝에서 서류 한 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장? 그러나 그녀는 그 사장이 누구인지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장이 바로 자신이 잊으려 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도 아직 알 길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 공기가 갑자기 벼랑처럼 좁아진 듯 지나칠 수 없는 압박감이 몸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직원들과 함께 2층 매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상태, 진열 상태, 직원 업무 태도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철저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그 표정 아래에서는 로비에서 봤던 아이의 얼굴이 계속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감정을 억지로 가라앉히며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2층 응대 창구는 요즘 어떤가요? 고객 불편 사례 없었습니까? 매니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사장님. 소소한 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칸 한 칸 매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진경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왔다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엇갈렸습니다. 진경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고 도연은 정확히 그 방향에서 한 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매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하나만큼의 거리 차이, 고개 들었으면 마주치는 거리, 말 한마디만 들렸어도 서로 알아보는 상황. 그러나 그 순간 딱 하나의 우연한 변수 때문에 둘은 다시 어긋났습니다. 옆 선배 직원이 진경에게 말했습니다. 진경 씨, 반품건 2칸으로 다시 옮겨요. 그 말에 진경은 몸을 돌렸고 도연은 그 방향에서 약간 멀어져 다른 직원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딱 3초? 그 3초가 둘이 마주치는 운명을 또다시 비켜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진경 방향으로 지나가는 순간 어쩐지 공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옅은 향기, 익숙한 듯 잊고 있던 무언가가 한순간 스쳐갔습니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매니저가 불러 세웠습니다. 사장님, 여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결국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잠깐 스쳐간 공기조차 그에게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한 조각을 깨우는 듯 했지만 그 기억이 무엇인지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한 채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고객 응대센터에서 일이 조금 한가해진 시간, 진경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번호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진경은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은지 담임 교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경 씨, 은지가 오늘 아침부터 열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계속 기침하고 숨이 조금 차다고 해서 혹시 당장 오실 수 있을까요? 진경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금방 가요. 전화를 끊고
진경은 매니저에게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한데 아이 상태가 갑자기 많이 나빠져서 지금 바로 나가봐도 될까요? 매니저는 순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경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은지죠? 그럼 당연히 가야죠. 빨리 가요. 오늘 남은 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진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듯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심장은 계속 뛰었지만 숨은 자꾸만 가빠졌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2층 매장을 점검하던 도연이 아련하게 스쳐가는 그녀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니었고 멀리서 마치 어둠이 지나간 것처럼 잠시 눈에 스친 정도였지만 도연의 가슴이 갑자기 강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지금 심장이 이래? 뭐지 이 느낌? 그러나 도연 역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 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경은 어린이집으로 전력으로 달려갔고 은지는 더 약해진 호흡 속에서 거의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진경은 아이를 안아들고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비명처럼 한 문장만 울렸습니다. 안 돼, 제발 버텨줘, 제발. 그때 백화점에서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어린이집 직원이 은지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전 엄마 직장이 백화점이라고 하셨죠? 라며 백화점 대표 번호로 먼저 연락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연락은 우연히도 사무실 비서를 통해 도연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고객센터를 통해서 혹시 백화점 직원 중 은지라는 아이 엄마를 아시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인데 혹시 해당 부서 확인해 볼까요? 도연은 몸을 굳혔습니다. 은지, 그 이름은 지난 며칠 동안 그의 머릿속을 붙잡고 있던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응급실로 갔다? 도연은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끼며 비서에게 말했다. 어느 병원입니까? 비서는 놀라움 속에서도 병원 이름을 말했고 도연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외투를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비서는 뒤에서 불렀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고 진경은 이미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은지의 손을 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상태가 조금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잠깐 상담 가능하실까요? 진경은 눈물이 고여 답했습니다. 네네, 뭐든지 제발 아이만. 그 순간 응급실 복도 끝에서 단단한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긴장감을 몰고 오던 소리였지만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운명이 걸어오는 소리처럼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진경은 고개를 들었고 도연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 역시 진경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얼굴, 평생 떠올릴 수 없을 거라던 얼굴, 자신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놓쳐버렸던 그 얼굴. 두 사람은 응급실 조명이 흔들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서지는 듯한 침묵, 숨조차 삼켜버린 듯한 순간. 진경은 입술이 떨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뒤에서 은지가 약한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도연의 시선이 그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눈빛, 숨소리 모든 게 갑자기 하나의 결론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경의 목에서 걸린 오래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한가운데에서 진경은 은지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의 경계를 버티고 있었고, 도연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얼어붙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지에게서 진경에게, 다시 진경에게서 은지에게로 도무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듯 흔들렸습니다. 은지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꺼내져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진경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한 음절에 지난 세월의 무게와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경은 여전히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연 또한 진경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내면서도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찾지 못한 채 단지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다가와 다시 진경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이 추가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지금은 조금 불안정해서 옆에서 계속 지켜주셔야 해요. 도연의 시선이 그 말과 동시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은지의 어머니. 그 말이 머릿속 깊은 곳을 울리며 떠난 뒤 보지 못했던 시간들, 놓아버렸던 책임들,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그의 가슴 깊숙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이 의사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도연은 마치 누군가가 등을 세게 밀어내는 것 같은 감각 속에서 멍한 얼굴로 그 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숨이 뒤엉키며 심장은 불안에 휘감겨 어딘가로 굴러 떨어지는 기분, 그리고 그 기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연은 뼈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책임감. 도연은 더 이상 그 감정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간이 대기실에는 낡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진경은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며 떨리는 손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치 죄인을 자처하듯 낮은 자세로 진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경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진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진경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하면 할수록 과거가 죄책감이, 미안함이 목 앞에서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경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차가운 바닥 위로 도연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진경은 숨소리를 잃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후회, 두려움, 안타까움,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결국 말해야만 한다는 결심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서 정말 미안하다. 진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무표정은
슬픔을 담기엔 너무 좁고 분노를 담기엔 너무 고요했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숨기기엔 너무 투명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진경아,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널 버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상황이 내가 널 옆에 두고 살기엔 너무 위험했어. 진경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위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있던 회사에서 나를 밀어내려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과 얽히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는 손끝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다 포기하고 도망가자고 했을까봐. 널 더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그냥 떠났어. 진경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걸려 아무 곳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한 듯 갈 곳을 잃은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나한테 돌아올 생각이 있었어요? 도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있었는데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어. 진경은 그 말을 들으며 눈꺼풀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말 한마디를 억지로 꺼내듯 내뱉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꺾이는 듯했고 숨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듯했고 모든 공기가 순식간에 자신에게서 빠져나가 버리는 듯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그때 이미 임신이었어요. 당신이 떠난 바로 그날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도연은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땅을 짚은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그의 지난 시간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경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그 침묵이 도연에게는 가장 큰 처벌이었습니다. 아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에 진경과 도연은 함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폐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지켜봐야 하지만 다행히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경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안도와 동시에 무너지는 감정이 올라와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닦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아픔이 스며 있는 눈동자, 숨을 들이쉴 때마다 힘겨워 보이는 작은 가슴, 그리고 목걸이, 은지의 옷 속에서 은지가 애지중지 품고 있던 자그마한 목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그 형태, 그 세공, 그 무늬,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와 완전히 똑같은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도연의 손이 공기 중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그 목걸이 엄마가 준 거니?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랑 만든 거래. 진경은 그 말에 반사적으로 은지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심장을 두 손으로 붙잡듯 숨을 들이쉬고 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감정의 파도, 말할 수 없었던 오늘까지의 시간.
놓쳤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눈빛 사이에서 하나의 형태로 은결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였구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진경의 눈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진경의 눈물을 보며 숨이 아예 멎은 듯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말하려고 했는데 진경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스스로 터져나온 듯 조용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연락도 닿지 않았고 내가 당신에게 다시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이렇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던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은지가 치료를 받는 동안 진경과 도연은 병원 복도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그 공백은 예전처럼 미움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어떤 감정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흔들림의 시간. 도연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경아. 진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 한마디에 진경의 목 안에서 묵혀있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으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은지가 있었으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도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떨림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너와 은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진경은 맑은 눈망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떠난 건 사실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러나 그 선택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그의 마음 한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진경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진경은 그 말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가요? 도연은 목걸이를 조심스레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보고 싶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 동안 목을 매던 죄책감과 후회의 끝에서 나온 가장 진심 어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경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을 놓치고 천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에게도 아빠가 필요하긴 해요. 도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진경은 그 말 뒤에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쌓였던 시간들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어요. 도연은 그 말까지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은 도연이 단 한 번도 성공을 향해 달리던 삶에서 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상처를 조용히 쓰다듬는 듯한 따뜻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치료에 호전 반응을 보이며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진경은 창가에 서서 아이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고 도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조용히 두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엄마와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경은 그 말에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은지의 뺨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떨며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조심스러움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은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에 세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천천히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고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에서 진경은 아주 조용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언젠간 조금씩 채워져 가겠지. 그 생각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햇살이 스며들 듯 부드럽게 마음속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진경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는 예전처럼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예전처럼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세 사람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이우며 한 장면의 끝처럼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앉아있는 작은 공간을 은은하게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